안녕하세요. 클라라 감 송색스폰의 송. 송영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클래식 색스폰의 세계 2부입니다. 선생님, 클래식 색소폰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는 그 장르에서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파퓰러 음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클래식 색스폰은 어떤 고전 음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바로크라든지 고전 음악의 곡들을 물론 편곡해서 연주를 많이 하지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의 클래시컬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음악의 어떤 정통 기법에서 가장 입각해서 연주한다는 그 부분이 이제 클래식 색소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 이해하면 딱딱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주 가보시면 느끼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결코 딱딱하지 않죠. 네. 자유롭고 똑똑하고 기교도 굉장히 좋죠. 네. 또 프레졸렛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높은 기음도 굉장히 잘 내죠. 클래식 연주자들. 기운 같지 않다라는. 그렇죠. 첫째는 느낌이 아주 들죠. 높은 음들을 네, 높지 네. 않게 잘 내죠. 네. 그러니까 기교도 좋고. 근데 다만 이제 고전이라든지 색스폰이 뒤늦게 쓰여 있던 시대적인 부분 때문에 연주에서의 다른 악기의 곡들을 가져다 쓰는 건 많아요. 근데 그 클래식이라는 이 색스폰은 어떻게 다르냐면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선택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악기도 다른 줄 알았어요. 물론 마크 6라는 악기보다는 현대 악기들을 더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클래식 색스폰은 마우스피스와 리드에 있어서 피스의 오프닝은 좀 낮추고 리드는 좀 두껍게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오프닝을 작게 갖고 네. 리드를 두껍게 갖고 음. 오프닝을 크게 갖고 리드를 제시어. 얇게 갖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같지 않나요? 그 체감에서는요 재밌는 게 네. 자기들 서로 장르에 대해서 다름을 막 얘기하는 분들은 다르게 보지만 막상 부르면 거의 똑같아요. 클래식하는 사람이 재즈하는 사람들 거 부르면 또 소리 잘 나요.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잘 나요. 그런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이용함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어요. 큰 종을 치느냐 내가 다루기 쉬운 종을 치느냐의 어떤 종을 치는 이 타종할 때 그 장비가 무엇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클래식 색소폰은 그래서 리드 쪽에다 힘을 더 가요. 그러니까 종보다 역시 종도 묵직하지만 치는 이 당목이라고 하는 치는 이 힘을 가하는 것이 타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드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두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연주의 기법에 있어서 어떤 화려함의 추구도 있겠지만 화려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돈되고 그리고 또 좀 질서가 좀 더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클래식 보면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색소폰입니다. 지금은 질적으로는 성장하고 양적으로는 숙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색소폰의 기능적인 면은 정말 발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외국에서 대만 정말 많이 발전했죠. 정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했죠. 대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96년도에 파리에 있을 때요. 96, 97, 98 뭐 이럴 때만 해도 사실은 대만 친구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모든 음악적인 기량이 좋다고 저는 또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한 그들의 지속성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었어요. 우리는 개인이 잘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학 기간도 오래 잡기보다는 그냥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보다는 뭐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들어와서 시험만 보고 디플롬이 더 중요했고 증서가 더 중요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향상한 것 같으면서도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렇게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옌 선생님의 역할이 역할이 굉장히 컸죠. 컸던 거죠. 대만은 정말 타이페이는 뭐 타이완은 네. 예신장 선생님 영향이 컸어요. 그런 대부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제자들이 또 훈련받고 그렇게 가지를 쭉쭉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클래식 색스폰도 좋은 선생님들 계시지만 아쉬운 부분은 서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연주를 위해서 같이 합쳐져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클래식이 성장 질적으로 좋아지고 기교라든지 테크닉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적으로 아마추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주를 많이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기법보다는 대중음악 연주자분들 그다음에 뽕짝이라든지 뭐 뽕짝이라고 쉽게 표현해서 뭐 절대로 여러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뽕짝 트로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내면의 세계에 그 음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음악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클래식이라는 걸 접하지 많이 못했다는 부분도 그 매력을 잘 못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에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클래식 색소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실 색소폰에서 이 매력이 이 재즈 쪽에서 이제 감이 있는데 이 제가 좋아하는 폴 데스몬드의 사진이에요. 그 테이크 5 아주 유명한 곡이고 근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클래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중음악에 대한 부분, 그다음 적통 클래식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장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클래식 전공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들은 그들이 정말 잘 지켜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색스폰이라는 장르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저는 클래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 또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조금 더 대중을 위한 연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앙상블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앙상블 쪽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화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클래식 바탕이 돼야 돼요. 네. 실용음악에서 오는 색스폰 연주를 했던 분들이 앙상블로 들어왔을 때 그 조화를 이루는데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취미로 하신 분들이 자기 혼자서 연주할 때 정말 뭐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을 멋있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주해서 들을 때는 아주 단순한 곡에서의 조화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조화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중시한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앙상블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끌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좀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중에서 색스폰을 좋아하는 장르를 얘기하라 한다면 저는 클래식을 공부했지만 또 재즈 되게 좋아해요. 왜 멋있죠. 좋아하냐면 항상 늘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제가 언젠간 좀 내 삶에서 조금 여유 있는 순간이 온다면 재즈를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또 그 공부보다 내 마음의 음악이 재즈가 있다면 또 재즈 연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맞아요. 음악에 네. 재즈라는 거는 조금 더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클래식 얘기를 다루면서 재즈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즈는 굉장히 어떤 함축적인 음악의 언어를 담은 시 같아요. 시. 클래식 스폰이 정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많이 못 보여줬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클래식 스폰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얘기는 대중들을 위한 클래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찮다. 저들은 나이 들어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답답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음악을 듣고 클래식 색스폰을 듣고 야, 저 음악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더 해주십사. 네, 개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겠지만 앙상블하는 팀들이 정말 맞습니다. 멋지게 오늘 이제 뭐 색스폰의 세계라는 주제의 연주를 제가 다녀와서 느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부, 2부 나눠서 얘기 드렸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클래식 스폰 선생님들이 우리도 음악 속에 다양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는 조금 바뀌고 다른 장르에 대해서 욕하기보다는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갔으면 어떨까요? 사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제가 또 편견 속에서 제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 시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클래식을 원하는지, 정통 클래식과 클래식 기법을 가지고 어떤 음악을 다뤘었을 때 박수 쳐주는 그 박수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다르죠. 합니다. 예, 맞아요. 연주를 끝나고 느끼는 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었을 때 무대에서 내가 떳떳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느끼는 초라함은 정말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점점 색스폰이 발전하기를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우리 노력해요. 노력해서 여러분 다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클라라가 송 색스폰의 송. 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